자, 오늘은 1학년 거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고요. 실전 모의고사 21회가 되겠어요. 참 많이 했죠. 이제 오늘 내신 콘서트인데 실력이에요, 실력.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내신 콘서트 문제는 기본에 있는 것도 기본에 있는 거 지금 계속 했는데 기본에 있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실력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상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아주 좀 까다로운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풀면 학교 시험도 거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좀 확실하게 복습을 해 주셔야 될걸요. 자, 차근차근 볼 테니까 1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다면체 중에서 모서리의 개수 찾는 거죠. 자, 모서리의 개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뿔은 어떻게 된다? 모서리가 그렇지 2n개. 기둥하고 뿔대하고는 전부 다 얼마? 기둥하고 뿔대는 3n개. 알겠죠? 정류면체도 기둥이죠. 기둥이라서 3n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각뿔이니까 5 곱하기 2에서 모서리 10개, 삼각기둥 3, 3은 9죠. 9개, 6, 정리면체는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이에요. 사각기둥이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 오각뿔 때도 뿔대하고 기둥은 똑같죠. 그래서 5, 3, 15. 육각뿔은 6이죠. 육각뿔이잖아. 6이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모서리가 제일 많은 거는 오각뿔대다. 그래서 기둥하고 뿔대하고는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 개수, 그죠? 면의 개수가 다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2번 정사면체 만드는데 꼬인위치 찾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만들어서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자, 정사면체 만들었어요. 정사면체 만들었어. 자,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를 A라고 하자. 알겠죠? A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A하고 앞에 있는 거 B, C.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아래 있는 게 알죠? ACF, ABC, ACF. 여기가 F가 되겠다. CF죠? B하고 어떻게 돼? 그렇지. D하고 만나는 거예요. B하고 D하고 겹치는 거야. A하고는 그렇지. A하고 E하고 겹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 B하고 꼬인위치. 얘랑 꼬인위치는 그렇죠. 요거죠. CF.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CF가 답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AB랑 CF랑 평행해 보이지만 이게 접어서 올리면이죠. 접어서 올리면 AB랑 CF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꼬인위치가 된다. 자, 이런 거 찾는 거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정류면체의 강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했어.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강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이 점이 뭐가 돼? 그렇지.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지점이 되는 거야.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란 말이죠. 면이 6개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6개인 정다면체 찾아주면 되고요. 꼭지점이 6개인 꼭지점이 6개인 정다면체 뭐다? 그렇지. 정팔면체다. 알겠죠? 정팔면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정팔면체는 말 그대로 면이 8개가 있는 거죠. 면이 8개가 있는 거다. 모서리가 12개 맞나요? 정팔면체 모서리 4개 하고 위에 사각뿔 4개, 이제 아래 사각뿔 4개. 12개 맞죠? 그래서 모서리가 12개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그렇지 4개가 모여있죠. 그래서 4개가 모여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 면이 4개가 모여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죠. 이게 다죠. 그래서 틀린 것도 답을 확인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강면에 한가운데 점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생기고요. 정팔면체는 가운데 점 연결하면 정육면체가 생긴다 그랬죠. 정12면체는 20면체가 생기고요. 20면체는 12면체가 생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면의 개수랑 새로 생기는 요 입체도형의 꼭지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4번 볼까요? 정육면체예요. 자, AB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데. 자, 요런 문제는 뭐 거의 수능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여유가 되면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기 전에 두부를 한번 잘라보세요. 알겠죠? 자르면 뭐가 생기나. 알겠죠? 자, 뭐 머릿속으로만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잘라줄 수 있으면 잘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를 A라고 하자. 접은 거예요. A라고 하면, 이죠? 여기가 뒤에 있는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이 요 면이란 말이야. A가 이렇게 선 거예요.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여기가 밑면이죠. 여기가 밑면이죠. 얘가 밑면이에요. 그래서 밑면이 요거니까 여기에 C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C하고 B하고 해서 잘랐단 말이야. 자르면 어떻게 돼? 삼각형 생길 것 같죠. 그죠? 삼각형 생길 것 같은데 뭐야? 완전히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다.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즉 오각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렇게 해서 오각형이 생긴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두부나 뭐 이런 거를 직접 잘라보고 잘라서 요게 오각형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줘야 돼.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알겠죠? 자, 잘라서 어떻게 되는지 요거 4번은 틀림없이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다.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5번은 뭐 그냥 할만하죠. 그래서 회전체하고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거나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거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되니까 3번, 2번, 4번은 무조건 맞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죠. 원뿔은 뭐가 되죠? 그렇지. 원뿔 때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원뿔 때는 사다리꼴이 생긴다. 원뿔 때 다 알죠? 원뿔 때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그죠? 요 빨간 사다리꼴이 생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빨간 사다리꼴 생기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6번이에요. 다면체, 회전체 설명. 자, 기둥의 두 밑면은 평행하고 합동이다. 맞죠? 뿔 때는 각 뿔 때는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은 아니다. 알겠죠? 뿔 때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 맞죠? 그런데 뭐야? 각 뿔 때 옆면이 사다리꼴이죠. 원뿔 때 옆면은 사다리꼴이 아니죠. 우리가 참거짓 할 때는 안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다. 그래서 원뿔 때는 사다리꼴이 아니다.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구의 전개도는 다 그릴 수 있나요? 없죠? 구의 전개도는 못 그린다. 구의 전개도 본 적 없지? 회전체, 회전축은 한 개뿐이다. 여러 개, 무수히 많은 것도 있다 그랬지? 뭐야? 그렇지. 구는 회전축이 여러 개, 아주 무수히 많다. 알겠죠?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죠?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4번이고요. 정다면체 5개 알죠? 4면체, 6면체, 8면체,
그죠? 그 다음에 12면체, 20면체 이렇게 5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자, 7번이에요. 7번. 건널비 구하래. 우와, 이렇게 생겼군요.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잘랐어. 잘랐어. 자, 우리가 원기둥 건널비예요.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자. 반지름이 R이면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가 2R이 되는 거죠. 요 길이도 2R이 돼요. 그래서 요 길이는 2R, 요 길이도 2R이니까 요 옆넓이 여기가 8-2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둘레는 이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원둘레 2파이R 하고 요 길이 2파이R 똑같아. 자, 그런데 요 길이가 8이란 말이죠. 8인데 그게 2파이R하고 같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8인데 2파이R하고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이원 넓이 밑넓이 2개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2개. 그 다음에 그렇지. 옆넓이 더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8-2R. 알겠죠? 8 곱하기 8-2R.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지. R을 구해줘야 돼. 알겠죠? 여기 R이 들어있진 않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R을 숫자로 고쳐줘야 돼. 파이로 고쳐줘야 돼. 알겠죠? 그것만 해서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R이 얼마야? 양변을 2파이로 나누는 거죠. 2파이로 나눠서 R은 2 약분하면 4니까, 그죠? 파이분의 4가 된다. 알겠죠?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주세요. 파이분의 4예요. 3.14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2파이 r제곱 파이분의 4 제곱하니까 파이 제곱분의 16 더하기 8 마이너스 2r 파이분의 4 요거 계산하는 거다. 이해 가시죠? 파이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파이분의 16 곱하기 2에서 32 더하기 분배법칙 88에 64 분배법칙 파이분의 얼마? 88에 64 이렇게 되나요? 64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죠? 88에 64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 그렇지. 64하고, 이죠? 그 다음에,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 더해서, 얼마? 파이분의, 이죠? 파이분의, 32. 어떻게 된 거지? 파이분의 32가 지금 없죠? 이죠? 부호가 어디서 틀렸나? 이죠? 부호가 어디서 틀렸나봐. 자, 8-2R이고요. 8 곱하기 8-2R. 옆넓이 맞죠? 그 다음에, 원 넓이 2개, 2파이R 제곱 맞고요. 8이 2파이R 원 둘레랑 같으니까 R이 파이분의 4다. 이죠? 1이 약분한 거예요. 1이 약분해서 4 되니까 R이 파이분의 4다. 그래서 파이분의 4를 대입한 거죠. 파이분의 4 R 제곱한 거예요. R 제곱해서 파이 제곱분의 4제곱 16 해준 거죠. 알겠죠?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16 해서 파이 약분하니까 파이 없어지고 파이분의 32 된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여기서 계산이 틀렸구나. 여기가 2R 빼니까 이죠? 8-4R이 되겠다. 이죠? 알겠죠? 그래서 8-4R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8-4R이다. 8-4R이니까 이죠? 4, 4, 16, 16 곱하기 8 해줘야 되는 거죠. 16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128이 되겠군요. 여기가 계산이 틀린 거다. 알겠죠? 4알인데 왜 2알이라 그랬을까?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128에서 32 빼주면 되니까, 그죠? 96이 되겠군요. 파이분의 9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5번이 답이군요. 그죠? 5번이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여기서 하나 숫자 틀리니까 답이 틀리는 거죠.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7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뭐 최대한 이죠? 크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파이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 봤죠? 좀 어려운 문제다. 알겠죠? 자, 7번 아주 까다로우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8번이에요. 반지름이 8이고 옆넓이가 144인 원뿔. 자, 원뿔 전개도 그리는 거 알죠? 그래서 부채꼴 하나 그려주시고요. 밑에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이 밑면에 반지름이 8, 밑면에 반지름이 8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 길이가 16파이죠. 2파이. 요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16파이다. 알겠죠? 부채꼴 호의 길이가 16파이다. 자, 그 다음 요 반지름은 모르니까 예전 우리가 대문자 R로 놓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가 144래. 여기가 144래.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채꼴 옆넓이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x라고 하면 360분의 x. 요게 144가 돼야 되고요. 요게 뭐랑 같아야 돼? 그렇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또 하나 있죠? 2분의 1 R이라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2분의 1 R 대문자 R로 쓰는 거죠. L 16파이랑 같아야 된다. 이해가죠? 자, 여기서 R 제곱은 계산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요거 이용해서 대문자 R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채꼴 중심각 X 구하는 거지만 요 식보다는 그죠? 요 식을 먼저 이용해서 대문자 R을 계산해 준다. 알겠죠? 자, 대문자 R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약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8번은 문제가 틀렸군요. 문제가 틀렸어요. 여기 파이가 빠졌나봐. 알겠죠? 얘는 파이가 빠졌다. 파이가 만약에 없는 144가 문제가 맞는 거라 그러면 중심각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가 빠진 문제다. 파이가 빠진 문제다. 알겠죠? 자, 파이가 빠졌어. 파이가 안 빠졌으면 빠진 게 144가 맞는 답이다 그러면 여기가 16파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 길이가 16파이가 되고 이 길이는 파이가 안 붙어 있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7번에는 뭐 파이분의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서는 답이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문제 자체가 틀린 거다.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여기 파이가 빠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파이 약분하고요. 약분하면 8이니까 대문자 R 요거죠. 대문자 R 부채꼴 반지름이 8로 약분해서 8, 8, 이죠? 8, 8에 6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대문자 R이 18이다. 이해가죠? 대문자 R이 18이면 이제 어떻게 돼? 그렇지. 계산만 해주면 된다. 알겠죠? 뭐 계산해준다? 그렇지. 뭐 계산해? 요식을 계산하든가 아니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거 해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그죠? 이 호의 길이죠. 요게 16파이랑 같다. 요걸 계산해 주든가. 알겠죠? r 제곱 18의 제곱 324 하는 것보다는 요 식이 좀 편하니까 요 식으로 하자. 알겠죠? 됐죠?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r이 1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2 곱하기 r 해서 36 360분의 x 16파이 파이는 약분할까요? 그래서 파이는 약분해서 양쪽 다 파이는 없애주고 풀어주자. 알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10대니까 양변은 10씩 곱해서 우리가 찾는 답은 160도가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자, 문제가 좀 까다로운 데다가 이것처럼 문제집을 잘못 만드셨군요. 파이가 없어진 거다. 잘못 나온 거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7번 문제가 훨씬 어렵죠? 7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9번이에요. 한 모서리가 12인 정육면체. 대각선 교점이 M이고요. 내 모서리에 중점 연결한 거다. 자, 그러면 볼까요? 정사각형이죠. 중점 연결한 거란 말이야. 중점 하면 얘가 정사각형인데 동시에 마름모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마름모 넓이는 그렇지.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왜? 그렇지. 마름모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2니까 요 대각선도 12가 되겠죠. 얘랑 똑같아요. 요 대각선도 10이랑 똑같아요. 그죠?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곱하기 12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뿔의 밑면인데 그 밑넓이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뿔의 높이. 이 높이는 어떻게 돼? 그렇지. 원래 정육면체 그 높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정육면체 높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뿔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뿔이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이제 계산만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서 뿔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3, 2, 6 약분하면 2 되고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이런 숫자는 외워두세요. 144에다 2 곱해서 28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생긴 뿔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알겠죠? 자, 10번이에요. 10번. 1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하지만, 그죠?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대부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가하고 나하고 물의 양이 같다. 부피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뭐다? 그렇지. 가는 뿔이에요. 삼각뿔이죠.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이 뭐가 돼? 밑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색칠한 요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밑면이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6. 여기 직각이니까, 그죠? 밑넓이가 2분의 8 곱하기 6 하고요. 높이는 10. 10이죠? 10. 높이가 10.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요게 요 삼각뿔의 부피. 자, 그 다음 요쪽에 있는 얘는 뭐야? 그렇지. 기둥이란 말이죠. 기둥이에요. 기둥이야.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이 두 개가 평행하고 합동이라서 기둥이라는 거죠. 기둥의 정의야, 그게. 그죠? 그래서 밑넓이가
밑넓이가 여기가 8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죠?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x. 그 다음에 높이가 4다. 알겠죠? 높이가 4다.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죠. 요 두 개 부피가 양이 서로 같다. 요 방정식을 푸는 거다. 이해가시죠? 그거 해주면 돼요.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알겠죠? 2약분하면 4. 그래서 4, 16x가 되고요. 2약분하면 4 되고 3으로 약분하면 2 되니까 4, 2, 8 곱하기 10, 80이다. 16으로 나누면 5가 되나요? 그래서 x가 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이해 가시죠? 자,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죠? 9번처럼 못 보던 그림도 나왔고요. 7번처럼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나왔어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10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8번은 문제가 틀려서 그렇지 우리가 많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이에요. 회전체 뭐죠? 회전시키면 그렇지. 회전시키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원뿔대가 생기는 거죠. 회전시키면 원뿔대가 생긴다. 원뿔대 부피 어떻게 구한다?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면 된다. 원뿔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큰 원뿔은 반지름이 9니까 밑넓이 9, 9, 80, 81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다? 4하고 8 더해서 높이가 10이다. 알겠죠? 요게 큰 원뿔. 빼기. 작은 원뿔은 밑넓이가 반지름이 3이니까, 그죠? 9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4다. 알겠죠? 높이는 4. 요거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얘는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3으로 약분하면 4 되고요. 4, 8에 32, 4, 1은 4, 324파이가 되고요. 약분하면 3이니까 3, 4, 12, 12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324에서 12를 빼니까 312파이가 되겠군요. 11번, 5번이 답이다. 간단한 문제죠. 12번이에요. 12번. 자, 원기둥 모양의 그릇이 있고요. 이 그릇이 크기가, 부피가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10해서 기둥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360파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260파이만큼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100파이만큼 물이 남아 있는 거죠. 100파이만큼 물이 남아 있는데 반지름이 3cm인 구슬을 담으면 여기다 구슬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서 물이 넘치게 되겠죠. 넘치게 하려면 요 세 구슬을 몇 개 담아야 되는지 알겠죠? 구슬을 3개, 4개, 뭐 하여튼 몇 개 담아야지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지 그걸 찾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피가 360파이에서 260파이에서 100파이가 있는데 100파이보다 세 구슬은 9죠? 9의 부피 구하는 거 알죠? 3분의 4 파이 R이 3이니까 3세제곱 요 구슬을 몇 개? 그렇지. 이 구슬을 X개 담았을 때 요게 100파이보다 커지면 이제 물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거 확인해 주는 거다. 자, 계산해서 3약분하면 9. 36파이죠? 36파이 몇 개 해주면 되나? 3개 하면 108이죠. 3만 해도 100이 넘어가죠. 2개 하면 72파이니까 안 넘어가고요. 3개 담으면 3개 담는 순간 물이 8파이가 넘치겠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3개 담으면 최소한 3개죠. 4개 담으면 당연히 5개, 6개 담으면 당연히 넘치고 3개 담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2개 담으면 72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13번이에요. 13번. 자, 줄기 그림 다 알죠? 줄기 그림은 어려워봤자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56이죠. 그래서 몇 명인지 세보자. 1명, 3명, 얘는 몇 명이지? 5명, 7명, 4명. 합쳐서 20명이군요. 20명이다. 자, 그러면 석훈이네 반 20명이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7이다. 누가 78이래? 7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7이다. 줄기는 이거잖아. 7이다. 미안. 8이구나. 8이 잎이 7개나 되니까, 그죠? 8이다. 70점 이하인 학생, 70점 이하면 어떻게 돼? 70, 73은 안 되겠죠? 69, 67, 64, 56, 하나, 둘, 셋, 넷, 5명. 전체 20명이니까, 예죠? 20명이니까, 20명 중에 5명,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5니까 25%다. 25%다. 다 틀렸군요. 89점인 학생. 89 여기 있죠? 89점인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등이죠. 89인 학생, 89점인 학생은 5등이다. 5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0명 중에 5등이죠. 20명 중에 5등이니까 퍼센트로 치면 딱 25%에 걸리는 거죠. 4번이 맞는 거다. 높은 쪽에서 8번째, 높은 쪽에서 98, 96, 94, 90, 그죠? 89, 88, 87, 86. 얘가 8번째 학생이죠? 86점이 우리가 찾는 학생이다. 이해가죠? 높은 데서부터 순서대로 세주면 되는 거고, 읽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14번 볼까요? 14번 영훈이네 반 키를 조사했군요. 150에서 160 미만인 학생 여기군요. 150에서 160 160에서 165 미만인 학생 수의 2배 알겠죠? 자, 그래서 160에서 165 미만 여기를 x라고 하면 알겠죠? 155에서 160, 155에서 160, 여기는 2x. 알겠죠? 2배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그거 해주면 돼요. 간단하네, 이죠? 그러면 구하는 건 뭐야? 160에서 165. x 구하라는 거죠. x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일단 x부터 구해서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다 더하면 얼마? 13인가요? 13 더해서 16. 이해가죠? 16이에요. 전체 40명이니까 요 3x가 24가 되겠군요. 3x가 24니까 2x랑 x 더한 거예요. 3으로 역분해서 x가 8이고요. 몇 퍼센트니까 전체 40명 중에 8명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0 약분하고요. 4로 약분하면 2니까 2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15번 전체 몇 명이다? 40명이고요. 컴퓨터 사용 시간 조사해서 히스토그램 그렸는데 잘못해서 찢어졌군요. 자, 찢어지기 전에 5시간에서 7시간 미만, 5시간에서 7시간 미만 여기죠? 직사각형 넓이하고 7시간에서 9시간 요 직사각형 넓이하고 예죠? 3대 2다. 3대 2다. 자,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은 다 크기가 2죠.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요 도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3대 2면 도수도 3대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죠? x, 2x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도 3대 2니까 3대 2니까 3x, 2x 놓고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5하고 7 사이는 3x, 7하고 9 사이는 2x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명, 여기는 11명,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해서 다 더하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 40명이라 그랬지? 그래서 다 더하면 40명이다 해주면 돼. 알겠죠? 2개 더하면 15, 5, 20이죠? 20이에요. 그러면 요 5x가 20이면 되겠죠? 전체 40이라며, 그죠? 전체 40명이니까 15, 5 해서 20이야. 얘가 20이니까 요것도 2개 더하면 20이겠죠? 그래서 5x, 3x, 2x 더하면 5x죠? 5x가 20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5x는 20. 그래서 x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x가 4면 어떻게 돼? 4, 3, 12. 4면 8, 12하고 8이 되는 거죠. 12하고 8이면 차이 구하는 거니까 12에서 8 빼서 4명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볼까요? 옳은 것을 고르래.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값의 정비례. 아, 방금 했죠. 계급값이 아니라 뭐다? 그렇지. 계급값은 다 똑같은 거잖아. 항상. 그죠? 계급값이 아니라 도수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점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하고 서로 같다. 맞죠? 점 찍어서 나타내면 계급의 개수가 되는 거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도수분포 다각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은 알겠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 할 때도 그렇고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 할 때도 그렇고 다 더하면 뭐라 그랬지? 계급의 크기, 그죠? 계급 크기하고 뭐 도수의 총합하고 2개 곱해주면 넓이의 합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에다가 계급의 크기 곱해주면 돼. 디귿은 꼭 기억해 두시죠? 자, 그 다음 2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도수분포 다각형보다 히스토그램이 편리하다. 도수분포 다각형이 조금 더 편리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총합이 다를 때는 상대 도수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거. 알겠죠? 니은 디귿이 옳은 거고요. 도수분포 다각형보다 히스토그램이 편리하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고.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림 비교할 때는 조금 더 편하죠. 2개 비교할 때는. 자, 17번이죠. 17번도 많이 한 거죠. 도수가 36이면 상대 도수 0.24. 24면 A. B면 0.28. 뭐야?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비례하니까, 정비례하니까 비례식 세워서 풀면 되겠다. 알겠죠? 36대 0.24는 이죠? 24대 A고요. 또 얼마? 그렇지. B대 0.28. 조심할 거는 도수, 상대 도수, 도수, 상대 도수, 꼭 도수, 상대 도수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야지 비례하는 거 우리가 비례식이 맞게 세워진 거잖아. 알죠? 그렇게 생각해서 세워주세요. 알겠죠? B-A 구하는 거죠? 구해주면 돼요. 구해줄까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0.24B 2개 곱하면 이죠? 0.28 곱하기 36 0.24로 나눠요. 있죠? 0.24, 0.24. 약분하고, 있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비되는 거죠. 비되고요. 소수점 없어지면 되고요. 0.24, 0.28, 110 곱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6으로 약분할까요? 6, 6에 36, 6, 4, 24. 4로 약분하면 7. 그래서 6, 7에 42. B가 4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36A는 이죠. 0.24 곱하기 24.
얘는 뭘로 나눠? 그렇지. 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서 A 되고요. 36 나누면 어떻게 돼? 12로 약분할까요? 12로 약분하면 2 되고 12로 약분하면 3 되고 알겠죠? 3으로 약분하면 0.08 되는 거죠. 얘는 1 되고 그래서 곱하면 0.28에 16, 0.16이다. 이렇게 됐죠? 자, B-A 구하래. B가 40이고요. 거기서 0.16 빼면 되겠죠? 42에서 0.16 빼면 41.84. 4번이 답이. 이해가죠? 비례식 2번 풀어주면 된다. 물론 우리가 도수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죠. 도수의 총합을 구해서 도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상대 도수분의 도수 하는 거죠. 그래서 0.24분의 36 해서 도수의 총합을 계산해 주시고요. 그 계산한 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A라고 하면 도수의 총합 A라고 하면 A분의 24 하면 소문자 A가 나오고요. A 곱하기 0.28 하면 B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도수의 총합을 먼저 계산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비례식 하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요게 편하시면 도수의 총합을 구해서 계산해 주세요. 자, 18번이에요. 자, 찢어졌군요. 찢어진 게 많이 나오죠? 8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50%래. 전체 50%면 상대 도수는 0.5가 되는 거죠. 상대 도수 총합 100%가 상대 도수 총합 1이 되는 거니까 50%면 0.5다. 자, 80분 이상이 0.5라는 거죠. 그래서 80분 이상 여기가 0.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40분 이상 80분 미만 40분 이상 80분 미만 여기 구하는 거죠. 학생 수. 자, 얘는 도수 상대 도수 총합은 1이죠. 상대 도수 총합 1이니까 1에서 0.625 빼주니까 0.625 빼주니까 여기가 0.375가 되겠군요. 0.375. 0.375면 어떻게 돼? 그렇지. 3배군요. 0.125 3배 하면 0.375죠. 그럼 도수 상대수 3배. 이제 정비례 하니까 이것도 3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8이 답이다. 원래는 비례식 세워서 아까처럼 6대 X는 0.125 대 0.375 하면 되는데 딱 보니까 3배군. 얘도 3배 해주면 되겠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편한 대로 풀어주세요. 비례식 서술형이면 비례식 써주는 게 좋겠지? 알겠죠? 자, 19번 볼까요? 19번. 상대 도수 분포고요. 가장 큰 계급, 가장 작은 계급. 가장 큰 계급은 상대 도수 크면 도수도 큰 거죠. 여기 가장 큰 계급이에요. 가장 작은 계급은 여기군요. 도수의 차이가 12명이래. 자, 가장 큰 계급은 얼마? 0.35.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계급은 0.05. 요 차이가 빼면 얼마라고? 빼면 0.3인데 요게 몇 명이다? 요게 12명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죠? 전체 학생 수 X라고 놓으면 전체 학생 수 X면 전체 학생 수는 상대 도수 총합하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그냥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0.3 대 12명은 1대 X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야? 몇 배? 몇 배가 아니구나. 요게 4배 해주면 되는 거죠? 4배. 40배. 0.3이니까. 얘도 40배 해서 X가 40명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비례식 썼으니까 그냥 풀어서 0.3X는 12명이다. 그래서 X는 0.3분의 12. 3분의 120이니까 40명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도수의 총합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도수의 총합 계산하려면 0.3분의 12 요거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 알면 그냥 대입해주면 되고요. 공식 모르면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대로 하면 도수의 총합은 상대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 공식 알아두면 편하게 비례식 안 세워도 되겠죠? 비례식 안 세우고 여기서 바로 공식이 나오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은 될 수 있으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20번이에요. 20번. 상대도수 분포죠. 그래서 A중학교 학생이 B중학교 학생보다 100명이 더 많대. 알겠죠?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학생 142명이래.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A중학교 학생이 B중학교 학생보다 100명이 더 많다 하는 것 하고 4시간에서 5시간 학생이 142명이다. 자,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여기죠. 4시간에서 5시간. A중학교는 상대도수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B중학교는 상대도수가 얼마야? 0.26이겠군요. 0.26이에요. B중학교는 0.26이다. 그런데 요거 두 개 합쳐서 142명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142명이 된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자, A중학교 학생이 B중학교 학생보다 100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B중학교 학생을 X명이라 그러면 A중학교 학생은 X 더하기 100이란 말이죠. 100명이 더 많다며, 그죠? 알겠죠? 그러면 요 계급에 속하는, 알겠죠? 4시간에서 5시간 미만 요 계급에 속하는 요 학생 수를 구하려면 상대 도수 곱하기 뭐? 그렇지,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해주면 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B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2다 해서 x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x 더하기 100하고 0.26 곱하기 x하고 하면 얘가 142명이 돼야 된다.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죠? 0.3x 더하기 분배법칙 해요. 30이죠? 30 더하기 0.26x가 140이다. 두 개 더하면 0.56x고 32항 하면 112가 되겠죠. 0.56으로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x 되고요. 약분한 거예요. 소수점 2개 뒤로 가고 동그라미 2개 붙여주고 약분하면 56 2개 들어가면 120이죠. 그래서 x가 200명이다. 됐죠? 그래서 B중학교는 200명. 알겠죠? 그래서 B중학교 200명. A중학교는 100명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A중학교는 300명. 이렇게 되겠다. 구하는 건 뭐다? 그렇지. 5시간에서 6시간 미만이에요. 5시간에서 6시간 미만. 자, 5시간에서 6시간 미만 하면 어디야? 여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A중학교는 0.2. 알겠죠? A중학교는 0.2고요. B중학교는 0.28이군요. 그죠? B중학교는 0.28. 0.2하고 B중학교는 0.28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A중학교는 300명이라 그랬죠? 0.2 곱하기 300 해줘야지 학생 수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중학교는 0.28 곱하기 200 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0.2 곱하기 300 0.1랑 300 곱하면 얼마야? 2, 3은 6이니까 60명이겠군요. 0.28하고 200하고 곱하면 56인가요? 28하고 2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얘죠? 56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16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복잡하군요. 그죠? 문제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복잡해요.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21번이에요. 21번 축구공이 있는데 32면체군요. 32면체. 모서리 개수 구하래. 모서리 개수. 자, 정오각형이 12개가 붙어 있죠? 정오각형 12개 붙어 있으면 12개. 오각형이면 모서리가 5개니까 60개 모서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개, 정육각형 20개 붙어 있으니까 20 곱하기 6만큼 모서리가 있겠죠? 그래서 60하고 120하고 180개 모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했어? 그렇지. 축구공 꿰매면서 두 정육각형이 붙어서 얘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정오각형하고 정육각형하고도 또 붙어서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가 하나씩 공유하고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모서리 개수보다 실제 개수보다 어떻게 돼? 하나씩은 다 줄어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모서리 개수가 전부 다 하나씩 다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요쪽 모서리 할 때 하나, 요쪽 모서리 할 때 하나, 두 번씩 센다는 거야. 이제 모서리를 두 번씩 세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누기 2만 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기 2에서 답이 90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모서리 개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2번이에요. 22번. 얘도 많이 본 문제죠? 반지름이 6cm인 원뿔을 굴려서 3번 회전하고 있던 자리까지 오는 거죠. 한 번 회전하면 얼마야? 원둘레. 반지름이 6이니까 2파이에 12파이만큼 가죠. 그래서 한 번 회전하면 12파이, 또 한 번 회전하면 12파이, 또 한 번 회전해서 12파이 하면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2파이를 3번 회전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 원의 둘레가 된다는 거죠. 즉 36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원뿔 모선이죠. 원뿔 모선 R이라고 하면 얘가 2파이 R하고 같다. 그래서 대문자 R이 있죠? 18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원뿔 볼까요? 원뿔 다시 그려볼까요? 원뿔 그리면 아까 대문자 R 여기가 18이고요. 반지름이 6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대문자 R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고 요게 나온 거죠. 건널비 구하면 돼.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전개도 해서 그리면 되겠죠? 전개도 해서 구해주면 돼. 반지름은 6이고요. 이 반지름은 18이고요. 요 호의 길이는 요 원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 R에서 12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이 넓이, 원뿔 옆 넓이 얼마? 2분의 1 RL 12파이. 원 넓이 파이 R 제곱 36파이.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9니까 9, 18, 9, 1은 9, 108파이. 거기다가 36파이 더해서 우리가 찾는 답은 144파이가 우리가 찾는 건널비가 되겠다. 이해 가시죠?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만, 그죠? 자, 23번이에요. 23번. 얘는 조금 더 간단하군요. 자, 빈 그릇에 물을 채워요. 빈 그릇에 물이 얼마큼 들어가? 원뿔이니까 원뿔 부피 구하는 거 다 알죠? 3분의 1 밑넓이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12고요. 12 곱하기 9 해서 얼마지? 9, 28, 108파이군요. 108파이가 되고요. 4파이씩 걸리는 시간. X분 동안 물을 넣으면, 그죠? 4파이 곱하기 X분만
만큼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x만큼 물이 들어가고 요게 가득 차는 거 찾는 거다. 알겠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끝이다. 약분? 약분. 파이 약분하고요. 4로 나눠주면 4, 1은 4, 그죠? 4, 2, 8, 4, 7에 28, 27이군요. 그래서 x가 27, 27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볼까요? 지선이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운동한 시간이군요. 5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10%. 50분 이상, 여기군요. 얘가 10%래. 얘가 10%. 알겠죠? 요게 10%야.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10%예요. 전체는 몇 명이지? 전체는 안 나왔군요. 전체는 안 나왔어요. 자, x가 10%면 이 전체는 뭐야? 100%가 되는 거죠. 이 전체는 100%가 되고요. 10%면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 알죠? 그래서 이 전체가 90%가 돼야 되고요. 90%면 여기가 얼마야? 그렇지. 9x가 되겠다. 알죠? 9x, x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10x가 돼야 된다는 거죠. x의 10배. 그래서 전체가 10x다. 뭐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다 더하면 10x다. 뭐 요거 더하면 9x다.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는 방정식이 뭐 별로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군요. 다 더해버리자. 다 더하면 x, 3x, 2x니까 6x. 그 다음에 12, 54. 두 개 더하면 66. 30 더해서 96. 요거 하면 10x랑 같다. 이거죠? 요거 해주면 되겠다. 이항해서 4x가 96이니까 6x가 이항했어요. 마이너스 6x 한 거죠. x는 4, 2, 8, 4, 4, 16. 24명이다. x가.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전체는 얼마? 전체는 240명이다. 전체 구하라 그러면 x 구하면 안 돼. 전체는 10x 구해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25번이에요. 25번. 윗몸 일으키기 한 거군요. 윗몸 일으키기 했는데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는 다 합하면 얼마다? 그렇지. 다 합하면 1이다. 자, 상대도수의 합은 총합은 1이죠. 1 계산해 주시고요. 계산하면 얼마죠? 9분의 1, 6분의 1, 9분의 2, 6분의 1 다 더하면 자, 요거 x까지 더하면 1이다 해서 x 구해주고요. 알겠죠? 18이군요. 최소 공배수가 18 곱하면 2, 3, 4, 3, 18x가 18 이렇게. 알겠죠? 얼마야? 12. 18x가 12 빼면 6. 18로 나누면 x가 3분의 1이다. 여기가 3분의 1이군요. 자, 전체 학생 수가 A예요. 전체 학생 수가 A면 자, 학생 수는 0.5명 뭐 이런 건 없죠. 이죠. 학생 수는 자연수로 나와야 돼.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A가 9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거 2개 곱하면 도수가 나올 텐데 이 도수가 학생 수라서 자연수로 떨어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A가 9의 배수가 돼야 돼. 약분해서 자연수 돼야 되니까. 또 A가 6의 배수가 돼야 되고 A가 3의 배수, 9의 배수, 6의 배수가 돼야 돼. 결국은 A는 3하고 6하고 9의 공배수가 돼야 되는데 최소값이니까 최소 공배수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 6, 9의 최소 공배수 찾아주면 된다. 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찾아주면 된다. 3, 6, 9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알죠? 끝이군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해서 18이다. 그게 우리가 찾는 A의 최소값이 된다. 알겠죠? 자,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시간도 좀 많이 걸렸죠?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정도가 아니죠. 오늘 문제는 지금까지 푼 것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도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복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